방정식입니다. 1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인데 1차 방정식 당연히 안다 뭐 이렇게 뭐 생각을 하겠지만 그래도 또 막상 또 안 하면 또 은근히 또 헤매더라고. 그래서 필수 예제는 그냥 싹 건드려 보는 거로 진행을 좀 해봅시다. 1차 방정식 7-1번. 우리가 어떤 1차 방정식을 풀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1차 방정식의 꼴을 AX는 B의 꼴로 바꾸는 거죠. AX는 B의 꼴로 바꾸는 건데, 그런데 1차 방정식이라고 했을 때 1차 방정식 이놈을 잘 보면은 X 앞의 개수가 미지수일 때는 그냥 AX는 B다라고 해서 X는 A분의 B라고 쓸 수는 없잖아요. 왜요? A가 0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AX가 B다라고 한다면 케이스는 두 가지로 나눠야 돼. 첫 번째 A가 0이 아닐 때랑 두 번째 A가 0일 때로. A가 0이 아니면 그냥 X는 양변을 A로 나누면 된다. A분의 B 요거였고, A가 0이면 다시 두 가지로 또 케이스를 나눠주면 돼. A가 0일 때 B도 0이란다. A는 0인데 B는 0이 아니라면 이렇게 케이스를 나누면 되고요. 자, 둘 다 빵빵이면 X에다가 어떤 수를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거든. 그러니까 이때는 해는 실수 전체다. 그런데 A가 0인데 B가 0이 아니면 X에 뭘 대입해도 성립하는 X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럼 이때는 해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이건 뭐 억지로 외운다기보다는 그냥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로 바꿔서 그냥 풀면 된다. 이게 끝인 건데, 그러다 보니까 기본 문제, 필수 예제 7-1번과 7-2번은 동일한 문제거든요. 둘 다 동일한 문제예요. 하나도 안 풀기는 아쉬우니까 7-1에 2번을 보면 P-1 곱하기 P 더하기 5 곱하기 X가 P-8X 더하기 3이랑 똑같다. 이거의 해를 구하래. 근데 이게 예쁜 꼴은 아니다라는 거죠. 왜? 1차 방정식은 AX는 B의 꼴로 바꿔야 돼. 그 말은 좌변에 무조건 X가 있는 식, 우변은 X가 없는 식으로 바꿔야 되니까 이 식에서 얘는 괜찮은데 여기에서 X를 포함한 마이너스 8X도 좌변으로 넘기자라는 거죠. 일단 그 형태가 예쁜 꼴인 거야. 그러면 그렇게 넘겨주면 다시 여기는 X로 묶이는 게 P제곱 그리고 5P 빼기 P니까 더하기 4P 그 다음에 마이너스 5X 넘기니까 더하기 8X 따라서 더하기 3X가 P 더하기 3이다의 꼴로 바뀐다. 이거 인수분해 되네. P 더하기 3 P 더하기 1 X가 P 더하기 3이니까 우리는 이제 케이스를 나누기를 얘가 마치 1차 방정식에서 A 같은 놈이고 이게 B 같은 놈인 거잖아요. AX는 B의 꼴. 그래서 얘가 첫 번째 똑같이 해주면 얘가 0이 아닐 때, 그러니까 P가 마3도 아니고 P가 마이너스 1도 아니라면, 그럼 얘가 0이 아니면 그냥 X는 뭐다? 얘를 얘로 나눈 거니까 약분해버리면 P 플러스 1분의 1이다. 두 번째, P가 마3이면 얘도 빵이고 얘도 빵이니까 둘 다 빵빵이면은 X는 실수 전체죠. 그냥 실수 전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P가 마이너스 1이면 얘는 0인데 얘는 0이 아니면 만족하는 애는 없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그냥 정리해주면 돼요. 그럼 1차 방정식은 정말 쉬운 거죠. 누구나 다 풀 수 있고 누구나 다 틀리지 않아요. 근데 1차 방정식에서 다음에 부등식으로 넘어갈 때 1차 방정식이 뭔가 구멍이 있는 학생들이 1차 부등식부터 헤매기 시작하고 1차 부등식이 안 되면 2차 부등식을 망하기 시작해서
막 2차 부등식 풀어라라고 했을 때 괜히 막 헤매시는 분들 은근히 많거든. 원래는 되게 쉬운 건데 불구하고 헤매시는 분들은 사실 여기부터의 문제점이 있는 학생들이 좀 있어. 그래서 혹시 나는 부등식을 되게 못하는 것 같다. 난 이상한데, 난 이상하게 부등식만 나오면 쫀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부터는 쉽더라도 좀 자세하고 정확하게 좀 푸는 연습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 부등식까지 좀 탄탄하게 좀 쌓아갈 수 있을 거야. 자, 그러면 이 문제는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절대값이 있는 방정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절대값이 있는 방정식을 우리는 어떻게 풀 거냐면, 예를 들어서 절대값 A다. 절대값 A다. 절대값 A는 이거죠. A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A고, A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A니까 절대값 A를 풀어라라고 한다면 A값 범위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만들어서 계산하면 돼요. 물론 이렇게 풀지 않고 다르게 푸는 방법도 있어. 그러니까 조금 빠르게 푸는 방법.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가 절대값 fx가 k입니다. 이런 식이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하면 좀 더 빠르게 풀 수 있냐면 그냥 한 번에 절대값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니? fx는 플러스 마이너스 k입니다. 이렇게 바꿀 수 있죠. 또는 절대값 fx가 절대값 gx랑 같습니다. 이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한 번에 바꿔주면 fx는 플러스 마이너스 gx입니다. 얘는 둘 다 특이한 꼴이니까 이렇게 바꿀 수는 있는데, 근데 오늘 수업할 때는 얘를 이렇게 바로 바꾸지는 않고 일단은 절대값을 다 없애는 거, 이렇게 일단 접근을 해볼게요. 그래서 절대값이 있는 방정식은 어떻게 푸는 거야? 절대값을 없애면 돼. 어떻게? 절대값이 빵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범위를 나눠서 절대값 없애고 문제를 풀겠다.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부등식으로 넘어가면서 계속 케이스를 나눠서 접근하는 부분이 잘 연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부등식의 구멍이 생기기 때문이야. 그래서 내가 지금 1차 방정식은 되게 쉬운데 그래도 정석적으로 지금 가는 이유는 사실은 방정식 때문이 아니라 부등식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부등식을 위해서 조금은 차근차근히 한번 가볼게요. 7-2번입니다. 다음 방정식을 풀어보자 이렇게 돼 있으면서 7-2번에 첫 번째 1번 3x 더하기 2 플러스 절대값 x 더하기 1이 걔가 3이래요. 얘를 만족하는 x의 값을 구하라. 자, 이 문제니까 실제로 선생님이 이렇게 풀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풀어보자고. 사실 이렇게 푸는 게 더 편하긴 하거든. 이렇게 푸는 게. 이렇게 풀겠다는 얘기는 뭐 하는 거죠? 절대값 x 더하기 1만 남겨놓고 다 넘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처럼 그냥 fx는 그러니까 x 더하기 1은 플러스 마이너스 이놈이다 라고 해서 바로 풀어버리면 되긴 되는데, 물론 마지막에 해를 구한 다음에 만족하는지 하지 않는지는 확인해야 돼. 근데 그렇게 풀 수는 있지만 이렇게 한번 가보면, 자, 이거 어떻게 풀겠다는 얘기야? 절대값이 있는 방정식은 절대값을 소거해라. 그럼 어떻게 소거한다? 이놈이 빵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x가 마이너스 1이죠. 그럼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두 개로 나누는 거야.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나눠버리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그럼 주어진 이식은 3x 더하기 2. x가 마일보다 작으면 얘가 음수니까 음수의 절대값은 마이너스로 빠져나가죠. 3이다. 끝났다. 그쵸?
EX는 2. 저 1차 방정식이니까 AX는 B의 꼴로 고쳤고 따라서 X는 1인데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X가 1이다. 말은 안 되죠. 이거는 모순인 거야. 그러니까 얘를 만족하는 애는 존재하지 않는 거고 X가 마이너스 1 이상이면 그때는 절대값이 양수니까 그냥 그대로 써주면 된다. 그러면 4X가 넘겨주면은 빵이네요. X는 빵이죠. 근데 0은 마이너스 1 이상인 건 맞잖아. 그래서 0이 방정식의 해인 거야. 아, 절대값이 있어요. 방정식을 풀래. 아, 이렇게 풀면 돼. 자, 나는 이거 왜 하는 거라고요? 부등식 때문이라고. 여러분들 아마 그 과제 푼 것들 선물 있죠? 선물 푼 거 보니까 아까 학생한테 질문 좀 받긴 했는데 두 학생한테 질문 받은 게 공통적으로 절대값이 있는 부등식에 대한 질문을 받았거든. 근데 그 부분을 풀어라라고 했더니 이렇게 케이스를 나누지 않고 그냥 대충 끄적끄적거리다가 못 풀어냈어. 그거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겼던 거라고. 그래서 아, 절대값이 있는 거 그냥 어떻게 풀면 돼? 아, 무조건 범위 나눠서 풀면 돼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되거나 그 다음에 또는 이거예요. 또는 이라는 건 뭐죠? 또는은 더하는 거야. 합집합이야. 그러니까 얘를 만족하는 근을 구하고 얘를 만족하는 근을 구해서 만족하는 게 있으면 그놈들을 싹 다 합해버리는 게 정답인 거야. 또는이니까.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절대값을 푸는 방법이야. 그러면 두 번째 문제도 수고스럽겠지만 어떻게 하는 얘기야? 절대값이 0 되는 값이 뭔데? 마이너스 2랑 3이니까 구간을 3개로 다 쪼개서 절대값 없는 1차식 만들고 그냥 풀어주면 된다. 요거였어요. 뭐 거기까지는 뭐 하지 않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1차 방정식은 그냥 끝났어. 그냥 한번 과제 풀면서 연습하시면 되고요. 2차 방정식으로 넘어갈게요. 2차 방정식. 일단 2차 방정식을 풀 때 우리가 아는데 불구하고 그런 거 있잖아. 아는데 틀리는 문제들, 알고 있는데 틀리는 문제들. 시험장에서 틀렸어. 근데 해설서를 보면 아 하면서 바로 잘못된 부분을 캐치해내는 문제들. 그런데 항상 실수하는 문제들. 요거거든요. 2차 방정식에서 우리의 실수를 유발하는 문제는 어떤 문제는 2차 방정식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꼴 0에 대하여 점점점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런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방정식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꼴 빵에 대하여 점점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요거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둘이 무슨 차이죠? 첫 번째 건 뭐래요? 2차 방정식이래요. 그 말은 뭐야? 이 식은 2차식이란 얘기야. 근데 두 번째 거는 방정식이래. 그럼 이거 2차식인 거니? 2차식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라고. 왜요? A가 0일 수도 있잖아요. A가 0이면 1차 이하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결국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는 뭐를 주의해야 되느냐? 애초에 문제에서 2차 방정식이라는 말이 되어 있으니까 얘는 2차식이라는 얘기고 그럼 2차식이니까 뭘 알 수 있는 거야? A는 0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다고. 그럼 애초에 이 문제를 풀 때는 아 A는 0이 아니다라는 걸 먼저 염두에 두고 문제 풀면 돼요. A가 0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2차식이니까. 그런데 얘는 방정식이라고 했잖아. 그럼 이놈은 A가 0일 수도 있고 0이 아닐 수도 있어. 그래서 이때는 케이스를 두 개로 나눠야 돼. 첫 번째 A가 빵인 경우 그럼 1차 이하가 되는 거니까 1차 방정식처럼 풀어버리면 돼요. 근을 구할 때. 그리고 두 번째 A가 0이 아닐 때 그러면 이땐 2차식이 되는 거니까 뭐 그때 근을 구하는 건 뭐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의 공식을 쓰면 되겠죠. 또는 근을 판별할 때 판별식을 쓰면 되겠죠. 하지만 A가 0이면 판별식 쓸 수 없는 거잖아. 왜?
이거는 2차식이 아니니까. 그래서 문제 풀 때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는지 2차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는지 x제곱 앞에 개수가 미지수라면 x제곱 앞에 개수가 상수값이 아니라 뭔가 문자로 주어져 있다면 이 앞대가리를 먼저 잘 확인하고 거기서 초반 전략을 좀 세우자는 얘기예요. 이거 실수하기 되게 쉬우니까 좀 주의를 해주시고요. 우리는 2차 방정식의 한정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럼 도대체 2차 방정식은 어떻게 풉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2차 방정식은 어떻게 풉니까?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인수분해야. 가장 편한 방법이죠.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될 수도 있잖아. 그럼 인수분해가 안 되면 2차 방정식을 어떻게 푸느냐? 중학교 때는 어떻게 배우냐면은 인수분해가 안 되면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푼다. 이렇게 막 배워요. 그래서 서술형 문제에서 주어진 방정식의 근을 완전 제곱의 형태로 바꿔서 유도하는 문제들이 서술형 문제로 많이 나온다고. 그리고 나서 뭘 배운다? 근의 공식을 배우거든. 그럼 완전 제곱식을 이용하는 문제는요, 고등으로 넘어가면 한 문제도 안 나와요. 근데 중학교 때 많이 나와요. 내신에서. 왜 그럴까요? 완전 제곱식을 이용하는 문제가 나오는 이유는 그걸 이용해서 근의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이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인수분해, 완전 제곱식, 근의 공식 세 가지가 있는데 고등에서는 뭐만 생각하면 돼? 인수분해랑 근의 공식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하지만 중등은 세 가지를 다 알아야 돼요. 또 가운데 거는 근의 공식으로 가는 중간 단계인 것 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2차 방정식을 어떻게 풀 거야? 먼저 인수분해가 되는 걸 확인하는 거야. 되면은 오케이야.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면 뭐 한다? 근의 공식을 쓰면 된다는데 이 근의 공식이 얘를 푸는 근의 공식이 뭐다?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죠. 근데요, 만약에요 이 x 앞의 개수가 이놈이 짝수라면, 그러니까 이 b가 짝수, 이 b가 놈이 2 곱하기 b 프라임이었다면, 짝수라면 우리 짝수 근의 공식을 쓰면 되죠.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선생님, 저는요 짝수 근의 공식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냥 근의 공식을 쓴 다음에 약분할래요.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고등학교 생활이 힘들어집니다. 왜요? 선생님들은 전부 다 이 공식은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짝수일 때 무조건 이 공식을 써버려. 근데 본인이 그걸 연습해 두지 않으면 수업 때 이해를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두 개는 별도로 다 암기하셔야 돼요. 괜히 저는 어쨌든 이거 해서 약분할래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두 개는 별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요, 내가 이제 물어볼게. 2차 방정식에서 그럼 이 개수 A, B, C라는 개수가 어떨 때는 그 개수가 유리수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그 개수가 정수일 수도 있고 개수가 실수일 수도 있고 개수가 무리수일 수도 있고 개수가 허수일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 ABC가 만약에 실수야. 실수라고 하는 것은 무리수까지 포함하는 거죠. 뭐 A가 루트 3 될 수도 있는 거야. 자, 개수가 실수야. 근의 공식 쓸 수 있다 없다? 개수가 실수래요. 그럼 근의 공식 쓸 수 있다 없다?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개수가 허수야. 막 B라는 두놈이 2 더하기 5i야. B가 허수야. 자, 근의 공식 쓸 수 있다 없다? 쓸 수 있다 해요. 근의 공식은 저 개수가 누구든 상관없이 무조건 쓸 수 있어. 그냥 막 쓸 수 있어. 그러니까 근의 공식은 ABC가 어떤 놈이든 전부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됐죠?
우린 다음 시간에 뭘 배운다야? 판별식을 배워요. 판별식. 판별식이 뭔데? 요놈이잖아. 요놈이 판별식이잖아.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우리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다. 왜요? 얘가 양수면 이 값이 양수면은 근호값 아니 양수니까 얘는 실수잖아요. 그러니까 이 x의 근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근호과 마이너스 b 근호 두 개의 서로 다른 근이 나온다. 그래서 이 b제곱 빼기 4ac 판별식이 양수면 서로 다른 두 실근, 판별식이 0이면 이게 빵이니까 중근, 판별식이 음수면 근호항이 음수니까 허수,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허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판별식은 A, B, C가 실수일 때 쓸 수 있다 없다? 쓸 수 있어요. 실수일 때는. 근데 A, B, C가 허수야. 자, 판별식 쓸 수 있다 없다? 없다죠. 왜요? A, B, C가 허수면 이놈이 0보다 크다라고 하더라도 얘가 허수가 된다면 허근돼 버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판별식이 양수라고 해서 실근을 갖는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고. 개수가 허수일 때는. 그래서 주의하기를, 자 다시 정리할게요. 근의 공식은 그냥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거야. 언제든 다 쓸 수 있는 거, 그렇지? whenever 다 쓸 수 있는 거라고. 언제든. 하지만 판별식은 개수가 실수일 때만 쓸 수 있는 거예요. 됐나요? 두 개는 좀 정리해 주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문제 풀면서 이제 좀 얘기를 다시 해 볼게요. 일단 주의할 점 좀 얘기했습니다. 주의할 점은 미리 좀 얘기를 했고요. 7-3번 문제로 갈게요. 7-3번. 다음 방정식을 풀어보자. 2차 방정식이잖아요. 그럼 2차 방정식을 풀고 싶었던 건데, 요거 자, 얘를 풀래요. 뭐다? 개수가 무리수죠. 일단 인수분해가 되느냐? 이게 잘 안 보여. x에 얼마 대입하면 0 되느냐? 이게 잘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인수분해 되기가 힘드니까 뭘 하겠다야? 우리는 2차 방정식을 풀 때 인수분해가 잘 안 되면 무조건 뭐다? 근의 공식인데, 이거 근의 공식 쓸 수 있다였잖아. 왜? 개수가 뭐가 되든 근의 공식은 다 사용이 가능하니까. 그럼 우린 이 문제에 방정식을 풀어라 라고 했어. 근의 공식 쓰면 되겠다. 일단 이 생각은 떠올라야 돼요.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그런데 근의 공식을 쓰려면 분모가 어쨌든 2a로 시작해야 돼요. 그런데 분모가 만약에 무리수면 정답 쓸 때 편례수를 곱해서 유리화를 해야 돼. 또는 분모에 허수가 있으면 편례 복소수를 곱해서 실수로 만들어야 돼. 그럼 뭔 말이냐?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처리를 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이 개수가 예쁜 꼴이 되도록 바꾸고 문제를 푸는 게 더 낫지 않겠냐라는 거죠.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 방정식을 풀어라라고 했을 때 근의 공식을 쓰는 건 맞지만, 쓰기 전에 뭘 먼저 해야 돼? 최고차항의 개수가 이놈이 예뻐지도록 먼저 바꾸라고요. 어차피 바꿀 수밖에 없다고. 마지막에 바꾸면 짜증나는 거야. 처음부터 바꾸고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변에 뭘 곱한다? 저놈이 이 A에 해당하는 놈이니까 그 놈이 뭐가 되도록? 양의 유리수 값이 되도록, 또 양의 정수가 되도록 바꾸자 이거죠. 그러니까 양변에 뭘 곱한다? 루트 2 마이너스 1을 먼저 곱하고 나서 양변에 루트 2 마이너스 1을 곱해라. 그러면 최고차항 개수가 양의 정수가 돼버리죠. 그리고 그냥 근의 공식 때려 박으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 공식에 대입하는 거야. 공식은 알고 있으니까 거기까지 가진 않을게요. 그러면 두 번째 문제 2번 ix 제곱 더하기 땡땡땡 이꼴 빵이래요. 역시 근의 공식, 그러니까 근의 공식 전에
이게 인수분해가 되느냐, 0 되는 값이 있느냐, 인수를 찾기가 힘들다고 역시 문제를 봤을 때. 그럼 뭐 하면 돼? 그냥 거침없이 근해 공식을 쓰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얘도 안 예쁘다고. 그러니까 양면에 뭘 곱하고 시작하자? 마이너스 i를. 왜? 양의 정수가 되도록 만들자였으니까. 그래서 양면에 똑같이 마이너스 i를 곱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냥 근해 공식 쓰면 되죠. 됐니? 자, 일단 근해 공식은 언제든 다 쓸 수 있는 거야. 모든 2차 방정식에서는 근해 공식은 전부 다 사용이 가능하다. 그건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문제 풀어보시면 됩니다. 수학 문제는 완벽합니다. 수학 문제는 완벽해요. 그 너희들이 수학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문제를 대충 읽어주는 게 아니라 꼼꼼하게 읽으면서 문제에 나온 그 하나하나의 언어적 표현들을 좀 자세하게 보는 거야. 자세하게. 대충 보면은 놓친다고 자꾸 막 이런 부분들 놓친다고. 방정식, 2차 방정식, 또는 뭐 개수다, 실수다, 유리수다 이런 조건들 놓치지 않도록 조금은 잘 보시고 문제를 판단해야 돼. 어떻게 풀지에 대해서. 그럼 지금 문제는 둘 다 근해 공식과 관련된 문제였고요. 7-4번으로 넘어갈게요. 7-4번. 가우스가 포함된 방정식에 대한 문제인데, 가우스에 대한 얘기를 또 해봅시다. 우리 지난번 실수특기 하면서 가우스 얘기를 했었는데 다시 반복할게요. 가우스는 뭐 계속 나오고 계속 우리를 헷갈리게 하니까 반복해 봅시다. 자, 포인트만 짚고 넘어가자. 가우스 x가 n이다 라고 하는 것은, 가우스 x가 n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우스를 없애고 식을 쓰면은 x의 범위는 n보다는 크거나 같고 n 플러스 1보다는 작은 값이었다. 이게 가우스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근데 얘는 반대도 성립해요. 그러니까 x 범위가 이렇게 되면 가우스 x는 n인 거야. 자, 요거 하나만 가지고 문제를 풀게요. 자, 가우스 x가 n이면 x 범위는 이거인 거고, 역으로 x 범위가 이렇게 되면 가우스 x는 n인 거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자, 가우스 x 자체는요 변수는 맞아요. 아, 변수라는 게 뭔데요? 어떤 값을 대입하냐에 따라서 값이 바뀐다면 변수죠. 만약에 x가 1이면 가우스 x는 1이고, x가 5면 가우스 x는 5고, x가 마이너스 2.3이면 가우스 x는 마3이니까 x 값에 따라서 이것은 바뀌니까 변수야. 그런데 그놈을 구간으로 쪼개버리면, 구간으로 나눠버리는 순간 그 가우스 x는 뭐가 된다야? 상수가 돼버린다고. n이라는. 자, 이게 2차 방정식에 주어진 가우스 문제의 포인트예요. 가우스는 변수이지만, 하지만 x 범위를 한정시켜 버리면 그 가우스는 상수 취급할 수 있더라. 자, 요 얘기고요. 자, 이걸 통해서 7-4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4번에 첫 번째는 그냥 절대값 문제입니다. 절대값 문제 4번. (1번) x제곱 더하기 절대값 2x-1이 3이다. 아까 절대값이 있는 2차 방정식이야. 이거 1차랑 똑같아요. 일단 어떻게 풀자고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고. 일단은.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풀 거냐? 무조건 절대값이 있으면 절대값을 없애자. 어떻게? 이놈이 빵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x의 값은 뭐지나? 자, 얘가 0이 되는 x의 값은 2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풀자? x가 2분의 1을 기준으로 첫 번째 x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두 번째 x가 2분의 1보다 작을 때로 범위를 나눠서 또는이니까 여기서 만족하는 x값을 싹 구하고 x값 싹 구해서 그냥 두 개를 합쳐버린 게 정답인 거야. 뭐 하나만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해버리면 주어진 이 식은 x제곱. 그러면 x가 2분의 1 이상이면 얘는 양수니까 그냥 그대로죠. 2x-1은 3이다. 넘겨주면 x제곱 더하기 2x 넘기니까 마사가 빵인데, 자, 이거 인수분해가 안 되네요. 그러면 뭐 하자? 근해 공식을 쓰자. x 앞에 개수가 짝수면 짝수 근해 공식을 쓰자. 그러면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시니까 5인데 그 중에 2분의 1 이상인 x의 값은 뭐인 거다? 마이너스 1 플러스 값인 거죠. 2분의 1 이상이니까. 그러면 x값 하나 나왔네요. 그럼 그와 같은 방법으로 얘도 똑같이 구해서 두 x값들 싹 합쳐버리면 그냥 정답이다. 이게 2차 방정식 푸는 거 1차랑 똑같습니다. 절대값이 있으면 절대값 없앤 식 만들어서 그냥 푸시면 돼요. 복잡하게 가지 말자고 일단 편하게 생각할게요. 근데 이제 두 번째 게 문제인데, 자, 두 번째 문제 2번 x제곱 마이너스 가우스 x제곱. 자, 얘가 x 마이너스 가우스 x랑 똑같대요. 그런데요, x 범위가 0에서 2까지래요. 그러면 얘를 만족하는 x를 구하래. 자, 가우스가 포함된 2차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x의 범위가 있으면 이 범위를 더 세분화시키는 거야. 어떻게? 이 논리에 의해서. 자, 이 논리에 의하면 x범위가 정수부터 그 정수 더하기 1의 범위에 있다면 이렇게 범위를 쪼개버리면 그때의 가우스 x는 n인 거잖아요. 이렇게요. 그럼 그렇기 위해서 현재는 이런 조건이 없다면 가우스 x제곱은 변수라고. 하지만 x의 제한 범위를 만들어주면 이 놈은 뭐가 된다? 상수가 되는 건데, 그럼 범위를 어떻게 쪼갤 거냐면, 야 눈떠라. 자, 범위를 어떻게 쪼갤 거야? 범위를 이렇게 쪼개야죠. 이 x가 얘가 정수가 되는 x가 누군데요? 이 사이에서 얘가 정수가 되는 x는 1인가요? 물론 이제 경계까지 생각한다면 0, 1, 2죠? 그러면 자, 얘가 정수가 되는 x는 0, 1, 2죠? 그러면 얘가 정수가 되는 x는 x가 0부터 2까지면은 x제곱은 0부터 4까지야. 그럼 그때 얘가 정수가 되는 x는 뭐가 있죠? x가 0도 있고요, 1도 있고요, 그 다음에 x가 뭐가 될 수도 있어? 루트 2가 될 수도 있는 거야. 그쵸? x제곱이 2가 된다면 x는 루트 2가 될 수도 있고, 또 x제곱이 3이 되면 x는 루트 3이 될 수도 있고, 물론 x제곱이 4까지 가능하니까 x는 2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주어진 값이 정수가 되는 x값들을 찾아준 거야. 왜? 가우스 x는 특정한 정수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 정수보다 작아지면 그 가우스는 뭐가 되니까? 상수가 되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절대값처럼 절대값은 이놈이 0이 되는 값을 찾아서 그걸 기준으로 케이스를 나눈 것처럼 가우스는 가우스 안의 값이 정수가 되는 x값들을 찾아서 그 값을 경계로 구간을 쪼개는 거라고. 왼쪽엔 등호, 오른쪽엔 등호가 없는 식으로.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첫 번째 x가, 근데 0에는 원래 등호가 없으니까 0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경계가 얼마죠? 1이죠?
두 번째, 그럼 x가 1보다는 크거나 같고, 저 왼쪽에 등호 있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 경계는 얼마야? 그 다음 작은 숫자는 루트 2잖아요. 이렇게. 세 번째, x가 루트 2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 다음 경계는 루트 3이죠. 네 번째, x가 루트 3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 다음 경계값은 2죠. 그럼 이렇게 구간을 나눠버리는 거야. 절대값처럼. 그럼 이렇게 나눠버리면 각각의 구간에서는 이 가우스 값들은 뭐가 돼버린다? 상수가 돼버린다고. 예를 들어서 요거 하나 풀어볼게요. 두 번째 거 이거 풀어주면, 그러면 x가 이 값과 이 값 사이면 얘는 x제곱이고요. 그리고 x제곱에 가우스를 붙이면 얼마 나오죠? 이 x제곱은 1과 2 사이 값이잖아. 그럼 거기에 가우스 값은 1이잖아요. 그러면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오른쪽도 x고 역시 가우스 x, 이 사이의 가우스 값은 1이잖아요. 이렇게 돼서 요거 마이너스 1 날라가고, 그러면 x제곱은 x다. 즉 x는 0과 1이 나오는데 0은 아니다. 이 범위에 속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1은 딱 이 범위에 속하네. 일단 하나는 구한 거라고.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범위에 따라서 전부 다 가우스가 없는 x에 대한 식을 만들어서 인수분해가 되면 그렇게 풀고, 안 되면 근해 공식을 풀어서 그놈들이 이 범위를 만족하는지를 다 찾아서 정답을 구하면 되겠다. 이게 가우스가 있는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이야. 가장 먼저 할 것은 뭐야? 경계값을 찾는 거야. 그래서 범위를 다 쪼개는 건데, 그럼 그 경계값이라는 것은 절대값이 있는 경계는 절대값이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경계를 다 쪼개는 거고요. 가우스는 그 가우스 안에 있는 이 값이 정수가 되는 x값들을 다 찾아서 걔를 기준으로 범위를 다 쪼개는 거라고.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의 가우스는 상수다. 됐습니까? 이게 가우스가 포함된 방정식을 푸는 방법이었어요. 이 문제는 괜찮은데 가끔 가다 보면 학교 내신에서 정말로 힘든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 이 범위가 x가 0부터 2까지가 아니라 x가 0부터 5까지다. 이렇게 해버리면 미친 문제가 돼요. 왜? 0부터 5까지가 되면 이 케이스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집니다. 진짜 미친 듯이 많아져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내기도 해요. 도대체 무슨 의도로 낼지 모르겠지만 그런 악독한 선생님들이 있다고. 그래서 최소한 여기까지의 생각은 빠르게 할 수 있어야 돼. 그 다음부터는 그냥 계산력 문제인 거야. 우리의 계산력을 시험하는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럼 됐습니까? 자, 정리를 살짝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7-5번으로 들어가 볼게요. 7-5번. 요거 살짝 필기를 좀 해주셔야 됐습니다. 살짝 범위를 왜 이렇게 나누는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되고요. 7-5번. 편례수가 근이 되는 상황을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되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 여기까지 확장된 개념인데, 그래도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어떤 2차 방정식이 있다?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꼴 빵이라는, 근데 a는 빵이 아니래요. 2차 방정식이란 얘기죠. 자, 이거의 근계수에 의하면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의 곱은 a분의 c인 건 알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이 중에서 A, B, C가 자, 요 내부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몇 번 내가 물어봤을 것 같아. 몇 번 물어봤던 것 같아. 자, A, B, C가 뭐일 때? 그쵸? 유리수일 때.
항상 대답하시는 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ABC가 유리수일 때 ABC가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어야지만 얘가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어야지만 한 근이 이놈이면 다른 근은 그거의 켤레근이 되는 거야. 자, 수학 문제는 완벽하다고 했어. 그러니까 이 조건이 있을 때만 이렇게 쓸 수 있어. 그러면 두 번째 ABC가 역시 삐리리리일 때 한 근이 2 플러스 3i야. 그러면 다른 근이 2 마이너스 3i래요. 자, 이 네모에는 뭐가 들어간다고요? 실수. 개수에 실수 조건이 있을 때만, 이게 개수가 실수라는 조건이 있어야지만 한 근이 허근이 되면 다른 근은 그거에 켤레 복소수가 근이 돼요. 왜요? 사실 근계수예요. ABC가 실수면 두 근의 합도 실수가 돼야 되죠. 왜?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그리고 ABC가 실수면 두 근의 곱도 실수가 돼야 되죠. 왜? A분의 C가 두 근의 곱이니까. 그렇게 되려면 서로 켤레 복소수가 돼야지만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이 다 실수가 되거든.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한 근이 P 플러스 QI다. 그냥 이런 조건밖에 없어. ABC에 대한 아무런 조건도 없어. 그냥 ABC가 뭐다라는 조건도 없는데 2차 방정식이 있어. 그냥 이때. 근데 한 근이 P 더하기 QI래요. 뭐가 생각나죠? 이때는 둘 중 하나예요. 이거 어떻게 풀 거냐 이렇게 물어봤어. 한 근이 P 더하기 QI래. 어떻게 풀 거냐? 다른 근이 P 빼기 QI라고 쓸 수는 없다고. 왜? 개수의 조건이 없으니까. 그럼 얘를 푸는 방법은 둘 중 하나야. 첫 번째 방법은 근계수를 이용하거나, 그러니까 다른 근이 뭔지 모르지만 이거랑 또 다른 근을 더하면 마이너스 A분의 B인 거죠. 또 이거랑 또 다른 근을 곱하면 A분의 C인 거잖아. 그거 연립해주면 돼요. 또 다른 근을 그냥 뭐 알파라고 놓고, 이거 더하기 알파가 마이너스 A분의 B, 이거 곱하기 알파가 A분의 C 연립하거나, 아니면 두 번째 방법은 근의 정의를 이용하는 거죠. 근의 정의가 뭔데요? 근의 정의가 뭐죠? 인수정의 같은 거예요. 이거 왜 한 근이 P 더하기 QI래? 뭔 말이야? X에다가 P 더하기 QI를 대입해주면 성립합니다. 그냥 대입하는 거야, 직접. 대입해서 값을 구하겠다. 이게 근의 정의라고. 2차 방정식을 풀 때 한 근에 대한 정보가 나왔을 때, 그 한 근에 대한 정보가 나왔을 때 우리는 뭘 먼저 확인해야 돼? 개수가 조건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돼. 그 개수가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는지 실수라는 조건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돼. 근데 그런 조건이 없으면 뭐다? 근계수 아니면 근의 정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된다는 얘기죠. 처음부터 이걸 쓰는 건 아니에요. 먼저 개수 먼저 확인하는 거야. 조건 먼저 확인하시고, 아니면 이거 써서 풀겠다. 요거고요. 이게 2차 방정식에 어떤 근이 주어졌을 때를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근이 주어졌다 라고 했을 때 개수 조건이 들어맞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전략을 세우겠다. 요 부분이고요. 자, 이제 7-5번으로 들어갈게요. 7-5번. A 더하기 BI에다가 밑줄 A 더하기 BI. B가 여기 아니니까 허수네요. 그렇죠? 허수네. 근데 그게 2차 방정식에 해가 된대요. 그러면 A 빼기 BI 켤레복소수도 이거에 해임을 보이래. 자, 단에다가 밑줄. 단 A, B, P, Q, R은 실수. 그리고 실수의 동그라미. 뭐란 얘기야? 요거라잖아. 요거. 이거를 증명해봐라 라는 거죠. 이게 왜 그런 건지를 증명해봐라 라는 거라고. 그럼 증명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우리 이 문제 어떻게 증명해 볼까? 근의 정의로 증명해 버리는 거예요. 7-5번을 즉 이 문제는 이놈을 증명해 보자 이거잖아. 얘를 증명해 봐라. 얘를 증명해 봐라. 어떻게 하자? 근의 정의를 이용해서 증명해 보자고. 자, 문제에서 한 근이 a 더하기 bi라고 했으니까 근의 정의에 의해서 뭐야? a 더하기 bi를 x에 대입해주면 성립해요. 그러면 주어진 식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꼴 0에다가 그냥 x에다가 뭐 합니까? p 플러스 qi죠. 여기서는 p 플러스 qi를 그냥 x에 그냥 집어넣더라고. 왜? 이게 근이니까. 근의 정의에 의하여. 그러면 문제가 개수 잘못 썼나요? 상관없는데, 그쵸? 그래도 원본이 이거니까 px제곱 플러스 qx 플러스 r 이꼴 빵. 이거의 근이 a 더하기 bi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놈을 a 더하기 bi를 요 x에다가 쳐넣으라고. 근의 정의에 의하여. 그런데 a랑 b랑 p랑 q랑 r이 실수라고 했으니까 얘를 집어넣었을 때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니? 실수는 실수끼리 더하기 허수는 허수끼리 이렇게 묶을 수 있잖아요. 복소수의 상등이죠. 그럼 이렇게 묶어버리면 얘가 빵이란 얘기니까 얘도 빵이고 또 얘도 빵이란 얘기잖아요. 이제 뭘 증명하래요? a 빼기 bi도 그린 걸 증명하래요. 이제 뭐 하면 돼? a 빼기 bi도 그냥 집어넣어보는 거야. 집어넣었을 때 그놈이 0이 되는지를 확인만 하면 돼요.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 증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야. 뭐가 중요한 거죠? 외우는 거죠. 이 결과를. 그래서 여러분들은 학습할 때 뭘 외워야 돼? 이 세 가지의 흐름을 외워야 돼. 이 세 가지의. 자, 문제 풀 때 기본적인 한글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접근하고 대응할 거냐에 대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같이 생각하면서 암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증명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과를 외우는 거야. 이거는 다음 시간에 자주 나오는 꼴이니까 미리 학습은 좀 해두시고 한번 노출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됐죠? 필수예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복소수 할 때 많이 강조했던 부분 중 하나인데, 복소수 할 때 우리는 오메가 2분의 1 플러스 루트 4 마인 이런 것들, 그놈의 성질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자, 한 번 더 나오거든요. 한 번 더 나와요. 어떤 문제를 풀다 보면 중간에 이런 식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x 세제곱 이꼴 1에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자. 문제를 풀다 보면 x세제곱 이꼴 1에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자. 땡땡땡. 이런 식의 어떤 조건이 있으면 항상 네 가지의 식을 쓰고 나서 문제 푸셔야 됩니다. 항상 이런 조건이 있으면 네 가지의 식을 쓰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네 가지의 식을 쓰고. 그럼 그 네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근의 정의죠. 오메가가 근이니까 오메가를 집어넣어서 성립한다. 오메가 세제곱은 1이다. 근의 정의. 두 번째는 얘를 넘겨서 인수분해해주면 쟤는 x-1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이꼴 빵인데 허근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그 허근은 예의 근인 거죠. 그러니까 뭐다? 똑같이 근의 정의에 의해서 두 번째는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빵입니다. 자, 이거 외우는 게 아니라 빠르게 유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우리 방금 얘기했던 거, 2차 방정식이 오메가라는 허근을 가지면, 근데 이 개수가 다 실수잖아요. 1, 1, 1 다 실수. 그러니까 누구도 근이다.
이거의 혈내복소수인 오메가 바도 이거의 근인 거다. 그러니까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오메가랑 오메가 바랑 더하면 마이너스 1이고 네 번째 그 두 근의 곱의 결과는 근계수에 의해서 1이 됩니다. 그럼 문제 풀 때 다음을 만족한다면 즉 얘를 만족한다면 이라는 이러한 상황이 보이면 우리는 문제를 쳐다보지도 않고 일단 4개를 쓰고 나서 그리고 문제를 푸는 거야. 이건 중요한 습관이에요. 복소수부터 이어지는 중요한 습관이고 고차 방정식까지 계속 나옵니다. 근계수에 또 나와요. 즉 얘는 거의 한 5개 정도의 단원에 걸쳐서 계속 반복 출제가 되거든.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익숙해지셔야 되는 놈인 거죠. 자, 그럼 이제 7-6번 7-6번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꼴 빵이 한 허근이 오메가래요. 그게 또 이놈이잖아요. 얘랑 똑같다고. 얘의 허근이 오메가라고 했으니까 그럼 근의 정의에 의해서 오메가 대입은 이 식이 성립한다? 예. 그러면 여기다가 x-1을 곱하면 얘가 되니까 예. 그리고 나머지 2개. 역시 같은 방법으로 같은 식 4개를 쓰고 시작할 수 있어. 그럼 그거 쓰고 나서 첫 번째 문제 1번. 그럼 오메가의 10제곱 더하기 오메가의 5제곱 더하기 1을 구하라는 얘기는 오메가의 세제곱이 1이니까 그러면 오메가 10제곱은 뭐랑 같은 거니? 오메가죠. 어떻게 한 거야? 오메가 세제곱이 1이면 오메가의 10제곱은 오메가의 세제곱에 세제곱에다가 오메가를 곱한 거고 얘가 1이니까 그냥 1 곱하기 오메가는 오메가다 라고 쓸 수는 있지만 그냥 얘가 1이란 얘기는 n제곱의 주기가 3이다. 복소수할 때 죄송해요. 했던 거 n제곱 할 때 1이면 n이 주기다. 그러니까 10을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니까 그냥 오메가 1제곱인 거다. 나머지로 보는 거죠. 그럼 그렇게 보면 주어진 이 식은 10을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 5를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2, 얘는 그냥 1, 이렇게 되고 요놈 얘랑 똑같은 식이잖아. 빵이네요. 첫 번째 정답인 거죠. 그럼 두 번째 거 이거 하기 싫은데 두 번째 거 자, 얘 곱하기 얘 값을 구하래요. 뭐 하면 돼요? 그냥 전개하는 거야. 이거 그냥 전개하는 거예요. 전개하면 뭐가 나와요? 오메가에 대한 3차식 나오지 않을까? 이거 전개해주면 맞잖아. 전개하면 오메가의 3차식 나오겠죠? 그럼 이거 전개해주면 뭐 이런 식의 이런 꼴 될 거라고요. 이런 꼴. 뭐 하면 되죠? 오메가 세제곱 대신에 1을 집어넣고 또 오메가 제곱 대신에는 그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이거 대신에 또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을 그냥 집어넣어서 그냥 정리를 해버리면 뭔가의 값이 나올 거야. 그러면 그냥 그 값이 정답인 거라고. 됐죠?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점점 차수를 줄여 나가면 돼요. 그럼 두 번째 문제 2번. 이게 1번에 1번, 2번 이렇게 푼 거고요. 똑같이 1번이었고. 그럼 두 번째 문제 P라고 하는 놈이 1 더하기 오메가의 2n제곱 플러스 1 더하기 오메가 제곱의 2n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의 2n제곱 얘를 구하시고 한 문제인데 일단 이거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정리를 먼저 하는 건데
1 더하기 오메가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네요. 그럼 요 놈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에 2n 제곱이고 똑같이 얘는 뭐다? 마이너스 오메가다. 그럼 요거는 마이너스 오메가에 2n 제곱이고 마찬가지로 요거는 마이너스 1이네요. 그럼 마이너스 1에 2n 제곱인데 어떤 거에 짝수 제곱에 부호는 양수니까 얘는 오메가에 4n 제곱, 얘는 오메가에 2n 제곱 더하기 1이죠. 이걸 구하시고 문제입니다. 그런데 자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다. 주기가 3인 거다. 무슨 얘기인데요? 나열하면 3개씩 결과가 반복하더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그럼 이거 이제 어떻게 하면 쉽게 풀까? 그냥 나열하는 거예요. n 대신에 1을 집어넣어봐. n이 1이면 1 집어넣어주면 오메가 4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 더하기 1인데 오메가 4제곱은 오메가죠. 4를 3 나누면 나머지 1이니까 얘는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 더하기 1이니까 빵인 거야. n이 1일 때 빵이다. n이 2일 때는 1을 집어넣어주면 오메가의 8제곱 오메가의 4제곱 더하기 1이고 오메가 8제곱은 오메가 제곱이죠. 3 나누면 나머지 2. 얘는 나머지 1. 얘는 1. 빵이네. n에다가 3을 집어넣어주면 오메가의 12제곱 더하기 오메가의 6제곱 더하기 1인데 세제곱이 1이니까 얘도 1, 1, 1 3이네요. 자 다시 n에 4 집어넣으면 뭐 나올까? 0 나온다고. 왜? 주기가 3이란 얘기는 3개씩 반복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열된 결과가 0, 0, 3, 0, 0, 3 반복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n이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 또는 나머지가 2가 되는 놈이면 이 pn은 0인 거고 그 n이 3의 배수일 때는 그 값은 3이 됩니다. 라고 정답을 쓰면 될 거예요. 됐죠? 주기성에 의해서 나열할 수 있고 우리는 이 형태를 이용해서 값은 구해봤습니다.